안녕하세요. 고향 FM 임윤경의 숲을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푸드 플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푸드 플랜이란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과 계층 간의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며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 안보를 지켜가며 안전관리와 생산으로 분리된 정부 부처 업무를 통합하여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관리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네요.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서울시와 영주시는 2017년에 만들고 전주시는 2015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2015년 밀라노에서 도시 먹거리 정책을 51개국 117개 도시가 체결하였고 6대 전략과 177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핵심 아젠다의 주요 과제로 첫째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둘째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산업, 세 번째는 먹거리 안전과 영양 확보, 네 번째로 농업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푸드 플랜이 발생한 배경은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갖추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의 중요성과 농업, 농촌, 농민의 지속 가능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답니다. 푸드 플랜의 시작은 2015년 세계 150여 개 도시가 밀라노에서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와 영주시, 여수시 등이 가입돼 있으며 도시 단위에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개 분야에서 세부 실행 과제를 선정하였답니다. 6개 분야는 첫째로 효과적인 실행 가능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형평성, 네 번째로는 먹거리 생산, 다섯 번째로 먹거리의 공급, 여섯 번째로 음식물 찌꺼기의 폐기와 순환입니다. 우리나라 식품 정책은 생산과 소비의 관련 부처가 다르고 제품 안전 문제에 단속과 처벌이라는 법률적 행위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가 단위의 푸드 플랜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식품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푸드 플랜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식품부에서 푸드 플랜을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광역형 4가지 모델로 9개 도시를 시범 선정하여 화성시의 경우 5년간 국비 포함 383억 원을 들여 수도권 대표 먹거리 푸드 플랜을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푸드 플랜 사업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식품 소재 기반 가공산업 육성, 농촌 개발 향토 산업 육성,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저온 유통체계 구축, 직매장 교육 및 홍보 등 7개 분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답니다. 나주시의 경우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비 지방비 등 총 290억 원을 투입하여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 융복합 활성화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생산농가 기획 생산, 생산 기반 저온 유통 체계 구축,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 등 총 12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푸드 플랜을 통하여 연간 700억 규모의 농산물 시장 개척과 월소득 150만 원의 2천 농가 육성과 2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올리고 아울러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도농교류, 생태계 보존 등 공익적 가치와도 긍정적 연계될 것이랍니다. 나주시는 푸드플랜 민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을 행정, 교육, 농업, 복지, 환경 등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을 총망라한 추진위원회, 실행위원회, 행정태스크포스 등 3개의 기구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푸드플랜 컨트롤 타워 격인 추진위의 20명은
푸드플랜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과 통합 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실행위의 20명은 정책 과제 및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 논의하고 행정 태스크포스의 10명은 정책 자료 수집 분석 등 연구 용역 지원과 심의 의결된 정책을 관련 부서와 협업 추진하게 된다고 하네요. 서울시의 푸드플랜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 지역, 문화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서 출발하였답니다. 서울시는 5개의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는데 첫째는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시민의 역량 강화, 둘째로 모든 시민의 충분하고 질 높은 음식 섭취를 위한 먹거리 지원, 세 번째로는 먹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 농산물의 공공조달 확대, 네 번째로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시스템 강화, 다섯째로 먹거리 활동 주체 간 협력과 참여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5가지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0년까지 먹거리 마스터 플랜 예산 3,329억 원을 도농상생, 공공급식, 도시 텃밭 확대, 도농교류 확대 등의 사업이 포함된 상생을 위한 먹거리 정책 과제에 투입한다고 하네요. 서울시의 경우는 먹거리 시민위원회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에 따라 발족했다고 합니다. 기본조례는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 체계 확립과 서울 시민의 먹거리 보장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일반 시민, 시민사회 단체, 학계, 전문가, 시의원, 언론 등 총 118명의 위원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서울시 먹거리 정책 방향과 정책의 통합 조정과 먹거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정에 참여하는 민관 협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과위원회로는 공공급식 분과, 도시농업 분과, 식품안전 분과, 도농상생 분과, 지속가능한 식생활 분과, 먹거리 사회경제 분과, 먹거리 자치 분과, 먹거리 교육 홍보 분과, 먹거리 생태 분과, 먹거리 복지 분과로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답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푸드플랜을 105만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고양시는 로컬푸드 활성화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 기본적인 활동만 하고 있고 먹거리 마스터 플랜 등 푸드플랜에 대한 정책을 아직은 준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아쉽네요. 경기도의 먹거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내년에는 각 시군에도 먹거리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보장체계 구축, 빈틈없는 먹거리 안전체계 구축, 먹거리 다양성 확보 등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 지역 농업 기반 공공급식 확대, 지역 먹거리 생산 소비 기반 조성,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및 생태환경 보존을 통해 지역 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지속성 확보를 목표로 운영한다고 하네요.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먹거리 종합계획 패키지 사업에 전국에서 17개 지자체가 공모하여 올해는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발표하였네요. 내년 공모에서는 고양시도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푸드플랜 사업을 통하여 얻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돕는
사업을 신청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만들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양시도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여 선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윤경의 숯불 산책, 오늘은 푸드 플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집 앞의 정원에는 매실꽃이 피었답니다. 봄이 벌써 현관문 앞에까지 와 있네요. 청취자 여러분,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17일간 일산 호수공원에서 고향꽃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저는 고향꽃박람회장 앞에 부스 3개를 얻어 작은 고향커피 축제를 하고 있으니 놀러 오시면 커피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